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과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의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주택은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초과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을 간단히만 보자면 현재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하고서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는 0.6에서 3.2%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세율로 최대 6%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부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바로 이 종부세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해의 종부세가 역대 가장 많은 세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금의 인상폭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와 세액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약 59만 5천 명의 대상자에 3조 3,400억 원 규모의 세액이었다면 이번해에는 무려 74만 4천 명의 대상자와 세액 규모는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도 작년에 비해 9만 호 이상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세삼당센터의 종부세 상담 코너는 연결이 어려울 정도로 문의와 민원 사항이 많다고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 레미안 퍼스티지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242만 원에서 올해 445만 원 가량 납부하게 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2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세금이 인상된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하고 이를 높인다는 것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주택 시장 가격의 공시가격 또한 최대한 따라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작년 85% 수준에서 이번 해에는 90%까지 올렸고 내년에는 95%, 내후년에는 100%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또한 높아지니 종부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한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투기 목적이 아닌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단독명이면 9억 원을 공제한 후 고령자인 경우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한 내년에는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액 공제율이 현행보다 10%포인트가 상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에서 65세까지는 20%, 65세에서 70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는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자와 장기 보유 조건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는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1주택을 한 명이 보유하고 있어야 고령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동명의는 2명이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령과 장기 보유 조건을 갖췄을 때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16억 원 이상이면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일 때보다 종부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단독 소유할 경우에 세부담이 적은 것이죠. 종부세는 인별과세여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6억 원씩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총 12억 원의 주택이라도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일 때 9억 원을 공제해주는 조건으로 보자면 이 편이 더 유리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중에 어느 조건이 자신한테 유리한지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나라에 월세를 낸다고 말할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득이 높고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세금의 인상폭이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종부세의 부담을 높이는 이유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고 이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 크죠. 하지만 이 방법이 과연 실제 시장에서 좋은 대책으로 자리 잡히는지를 따져보자면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종부세의 부담보다 양도세의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되며,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현재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고 내년에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더욱 높아져 최고 세율이 75%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도세의 부담이 더 커서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담을 자신들만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 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도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전세가 귀해지고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종부세의 부담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더욱 전세와 월세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매물로 집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부세의 부담을 가질 정도의 고가주택은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정도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대출까지 막혀 있으니 결국은 손만 바뀔 뿐 집값을 끌어내리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1주택 실거주 중인 고령자 혹은 소득이 따로 없는 은퇴자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려고 일을 해야 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조건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세금 자체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거처를 좀 더 축소시켜 옮기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불과 1, 2년 만에 집값이 수억 원이 뛰었는데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달한다. 투기꾼이 아니면 피해가 없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벌써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풍선 효과로 예를 들어 최근 김포를 조정지역으로 누르자 인근 파주의 집값이 급상승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공공전세 11만 4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요가 없어 많은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고, 오히려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1.8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픈마인드 채널에서 자주 다뤄드리는 삼성반도체를 품고 있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 만큼 여러 가지 규제와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